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 가셨을 때 만날 수 있는 ATM 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입금, 출금, 전기요금 납부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두이쌤을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키오스크의 여정을 함께하게 된 키오스크 가이드 두이쌤입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은 은행, 그 중에서도 ATM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은행에 있는 ATM 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키오스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키오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시니어들이 은행에 가서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기기 내에 있는 다양한 메뉴와 버튼에 대한 설명과 실제 어떠한 절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ATM 기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으면 대다수의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의 낯선 고령자들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웨덴의 노인들은 몇 개 없는 은행으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하고 현금을 취급하는 상점을 찾아다니면서 이용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실제로 ATM 기기 앞에 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생생한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노인을 위한 은행과 금융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노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금융거래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입출금이나 간단한 이체 서비스는 더 이상 창구에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우리 시니어분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TM 기기 앞에서 어려워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예금 출금, 무통장 입금, 공과금 납부, 통장 정리 등 이 메뉴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메뉴를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대해서만 살펴볼 테니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는 화면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 어떤 키오스크를 만나든지 글자 크기는 보통의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계에서는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화면 확대 버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작다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실수로 인해 돈이 빠져나갈까봐 걱정된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M 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선택하는 메뉴 하나하나에 확신을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겠죠?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체될까 무섭다. 이체 시에는 반드시 이체를 실행하기 전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확인만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TM 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할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공과금 납부 시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납부 시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고지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전 고지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체 및 거래 시 계좌번호, 은행, 입금 금액 등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ATM 기기 앞에서 장시간 찾아보고 파악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이후 이체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해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ATM 기기 사용 후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하면서 들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해야 하는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기기 위에 올려놓은 나의 지갑이나 핸드폰, 통장, 심지어는 방금 인출했던 현금까지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은 크게 예금 인출, 입금, 공과금 납부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첫 화면입니다. ATM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출금을 가장 먼저 하기로 했죠? 예금 출금을 누릅니다. 그럼 불법 카드 복제에 관한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카드 투입 후가 사진과 다르게 생긴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은행 직원과 인터폰으로 신고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없으면 거래 계속을 누릅니다. 거래 계속을 누르면 매체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카드, 통장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출금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는 ATM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 인출 카드입니다. 혹시 어떠한 카드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통장으로 몇 번 연습하시고 ATM 기기를 더 자주 이용하고 싶으시면 창구에서 현금 인출 카드를 발급받아 보세요. 카드와 통장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장을 누르셔도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서는 카드나 통장 중 내가 선택한 것을 ATM 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화면 아래와 옆에 통장 넣는 곳과 카드 넣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카드를 넣었다고 가정하고 카드나 통장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금액 선택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출금하실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원 단위로 출금하실 수 있는데요.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이 회색 버튼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란색 기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0만원 출금하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출금 금액을 선택하시면 권종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5만원권과 만원권을 얼마씩 섞어서 출금할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전액 만원권 또는 전액 5만원권 또는 내 마음대로 섞어서 출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액 5만원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전액 5만원권을 선택하시면 금액 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출금하시려는 금액이 맞는지 거래 금액을 확인하시고 수수료도 꼭 확인해주세요. 타행, 카드, 통장으로 거래하시거나 당행 카드, 통장이지만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수수료 500원이 발생한다면 우리 계좌에서 얼마가 출금될까요? 네, 바로 10만 500원입니다. 이제 카드, 통장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숫자 버튼 4자리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잘못 입력하신 경우 화살표를 누르시면 한 자리씩 지워지고 정정을 누르시면 4자리 모두 지워집니다.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 삭제하신 후 다시 정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현금 수치 화면과 함께 화면 아래에 현금 개폐기가 열리며 현금이 나옵니다. 현금을 꺼내시면 자동으로 개폐기가 닫힙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알려주며 카드 투입구에서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를 꺼내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혹시 기기에 따라 명세서를 출력할 건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세표는 영수증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 금액과 거래 후 계좌 잔액이 표시되는 작은 종이입니다. 필요하시면 발급을,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입금, 무통장 송금을 선택합니다. 불법 카드 복제 관련 유의사항 화면입니다. 카드 투입구 확인 후 이상 없으면 거래 계속을 누릅니다. 매체 선택 화면입니다. 카드나 통장 중에서 사용하실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타행에서 입금하실 때에는 카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타행이란 내 계좌는 농협인데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다른 은행 ATM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되도록 내 계좌를 만든 은행의 ATM 기기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으시고 카드를 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 과정은 입금 거래하는 동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에게 연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ATM 기기에 따라 이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입금하려는 은행과 계좌, 그리고 성함과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맞으며 확인을 누릅니다. 출금할 때에는 출금 금액과 별도로 수수료가 계좌에서 인출되지만 입금할 때에는 입금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 이제 현금을 넣는 화면입니다. 출금은 10,000원 단위로만 가능했지만 입금은 1,000원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개폐기가 열린 곳에 현금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50,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권을 섞어서 다 같이 넣으시면 되고 한 번에 150장까지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현금 5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ATM 기기가 현금이 얼마인지 셀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폐기에 넣은 50만원이 각각의 권종으로 얼마씩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넣은 현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입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카드 투입구에서 카드가 나오니 카드를 꺼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도 출금과 마찬가지로 명세표를 출력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발급을,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과금 납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선택합니다. 카드 투입구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거래 계속을 누릅니다. 거래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공과금을 납부할 건지 납부 결과를 조회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납부를 실습하겠습니다. 납부를 누르면 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과 공과금이 표시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지로를 받았거나 전자납부 번호를 알고 있어서 ATM 기기로 전기요금 납부하는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선택합니다. 카드나 통장을 넣으시고 카드 통장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카드 통장 비밀번호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납부 번호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회하기 위해 전자납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전자납부 번호는 지로에서 또는 고객센터에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호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어떤 공과금을 납부하시냐에 따라 전자납부 번호는 7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입력한 전자납부 번호에 해당하는 내역이 나옵니다. 납부하려는 내역이 맞는지 기관명, 이름, 금액, 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맞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확인도 누릅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알려주고 카드 투입구에서는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를 꺼내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공과금 납부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서진쌤 나와주세요. 자, 두희쌤과 은행에 있는 ATM 기기에 대해서 잘 배워보셨나요?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힘들게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